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하위 목표 같이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위 목표는 핫플레이스가 있는 행정동에 주중의 시간대별 평균 인구랑 주말의 시간대별 평균 인구를 각각 구해가지고 동시에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좌표 평면에 두 개의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면 비교 분석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려는 행정동이 혹은 핫플레이스가 있는 행정동이 주말에 붐비는가 혹은 평일에 붐비는가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만약에 파일을 새롭게 켜신 분들이 있다면 위에 올라가서 요 데이터 파일을 읽어드리는 부분 다시 실행해 주시고요. 요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타입 변환하는 부분도 두 군데가 있어요. 요것도 꼭 실행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핫플레이스가 위치한 행정동을 압구정동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압구정동. 자, 그러면 동 언더바 네임이라는 변수에 압구정동이 저장이 될 거고요. 동 언더바 코드에 11680545라는 코드가 저장이 될 겁니다. 네, 이 상태에 세팅해 놓고 자, 하위 목표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그래프를 보니까요. 이 하위 목표 두 번째에서는 리스트가 몇 개 필요할까요? 두 개 필요하겠죠. 평일에 시간대별 평균 인구를 저장하는 리스트랑 주말에 시간대별 평균 인구를 저장하는 리스트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는 게 이제 키가 되겠죠. 그래서 평일과 주말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데이트 타임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트 타임 라이브러리 안에 요일을 알려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간단하게 실습해 볼게요. 먼저 데이트 타임 임포트 해줘야 되겠죠. 임포트 데이트 타임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 안에 있는 명령어인데 데이트라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에다가요, 년도, 월, 일을 각각 숫자로 넣어준 다음에 점 빅데이를 하면요, 요일을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0부터 6까지의 숫자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0이 나오면 월요일을 의미하는 거고요. 1이 나왔으면 화요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5가 나왔으면 토요일을 의미하는 거고요. 6은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되게 간편한데요. 여기에 숫자를 직접 넣어보도록 합시다. 2019년 12월 1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실행해보니까 6이 나오네요. 6은 지금 일요일로 나와 있죠? 그래서 2019년 12월 1일은 아마 일요일이었을걸 이라고 알려주는 건데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제가 네이버에다가 2019년 12월 달에 달력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보이시죠? 2019년 12월 1일이 역시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 12월 2일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월요일이었겠죠? 그럼 월요일에 해당하는 숫자인 0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보니까 네, 0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데이트 타임 점 데이트 점 윅데이 요거를 사용하면 되고 하나 주의할 점은 여기에 반드시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숫자. 문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2019년도에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은 무슨 요일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거 기억을 직접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겠죠?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25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실행을 해보면 2가 나오네요. 자, 2는 수요일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볼까요? 달력에 가서. 네, 성탄절을 보니까 수요일이 맞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트 타임 점 데이트 점 윅데이를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이 요일을 일일이 다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평일인지 혹은 주말인지만 판단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월화수목금까지는 평일일 거고 토, 일은 주말일 것이기 때문에 데이트 타임 점 데이트 점 윅데이의 결과로 나오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 숫자가 뭐보다 작을 때에는
5보다 작을 때에는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주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datetime.date.weekday의 결과로 나오는 숫자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를 주말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datetime. 그래서 이렇게 이 명령어를 활용하면 주중 주말 구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주중 주말 구분을 하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고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는 지금 평일의 시간대별 총 인구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고 시간대별 평균 인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시간대별 총 인구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평균 인구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리스트가 있을 텐데 평일 리스트랑 주말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인구를 적절한 칸에다가 더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인덱스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더하기만 하면은 여기에 누적해서 더해진 총 합만 저장이 되는 건데 이거를 평균 인구로 변환을 하고 싶으면 이 리스트의 각각의 원소를 무엇으로 나누어야 돼요? 평일의 개수와 주말의 개수로 나누어야 되겠죠. 그래서 2019년 12월 달에 평일이 며칠 있었는지, 주말이 며칠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거는 달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배웠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활용해서 2019년도 12월 달에 평일이 며칠 있었는지, 주말이 며칠 있었는지를 직접 알아내고 평일 리스트와 주말 리스트를 각각의 일수로 나누어서 평균 인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고리즘 작성해 볼까요? 첫 번째, 카드네역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같은 패턴인 게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 분석에서 필요한 리스트를 만들고 초기값을 저장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주중 인구 리스트가 필요할 거고요. 리스트 이름은 weekday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주말 인구 리스트는요, weekend라고 해볼게요. 이제 시간대별로 저장을 하는 거니까 길이가 몇이어야 된다? 24여야 되겠죠? 길이 24로 만들고 각 초기 값을 몇으로? 0으로 저장한다. 두 번째는 인구 데이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만 쏙쏙 골라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인구 데이터, 인구 데이터는 이 데이터에 있습니다. 인구 데이터의 첫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돌면서 반복하기. 자, 우리가 골라낼 데이터는 사용자가 입력한 행정동, 그러니까 동 언더바 코드에 있는 그 행정동만 골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 행정동의 코드, 어디에 있냐면 동 언더바 코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압구정동을 입력을 했으니까 압구정동에 해당하는 8글자 코드가 이미 동 언더바 코드에 저장이 되어 있죠. 요거와 인구 데이터에 있는 행정동 코드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구 데이터의 행정동 코드. 자, 인구 데이터의 행정동 코드는요. 데이터 헤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우 2에 있습니다. 가 같다면 자, 이렇게 되면 압구정동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쏙쏙 골라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시간대 알아야 되겠죠? 시간대별로 리스트에 저장을 할 거니까 그 시간대가 곧 인덱스가 된다는 거 우리 하위 목표 1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저장을 합시다. 변수 어디에다 저장할 거냐면 time에 저장. 그 다음에 총 생활 인구수도 있겠죠? 총 생활 인구수는 p에 저장하겠습니다. 네, 시간대를 time에 저장하고 총 생활 인구수를 p에 저장. 자, 근데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중과 주말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주중과 주말을 구분을 한 다음에 만약 주말이라면 주말의 인구 리스트인 위켄드에 그 인구를 누적해서 합산하고 만약에 평일이라면 주중의 인구 리스트 윅데이에
그 인구를 누적해서 계속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datetime.date.weekday라는 명령어를 써야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넣어야 할 게 연도와 월과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기준일의 연도와 월과 일을 각각 변수에 저장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일은 2019-1201로 되어 있을 건데요. 그 중에 앞에 4개만 뽑아서 연도를 의미하는 변수, 자, 이름은 이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에 해당하는 글자를 뽑아서 변수 month에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 일에 해당하는 숫자만 뽑아서 변수 day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datetime.date.weekday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datetime.date.weekday에 뭐를 넣어라? 연도와 월과 일을 넣어라.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안에 연도와 월과 일을 넣고 연도, 월, 일을 넣고 주중과 주말을 구분합니다. 자, 주중과 주말은 아까 우리 말씀드렸듯이 5보다 작냐 아니면 5랑 같거나 크냐 요거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주중이라면 어떤 리스트에 넣어요? 주중 인구 리스트. 자, 주중 인구 리스트 윅데이의 인덱스가 필요하죠. 자, 인덱스는 우리 하위 목표 1에서 했듯이 타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대별로 각각의 인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주말이라면 자, 주말 인구 리스트는 위켄드죠? 위켄드에 어디? 타임에 넣습니다. 총 생활 인구수. 자, 총 생활 인구수는 P에 있는 거고요. P를 더하기. 자, 누적 합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반복문을 끝내면 윅데이와 위켄드 리스트에 이제 값이 쫙 채워질 거예요. 근데 그 값은 평균 인구가 아니죠. 총합 인구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2019년 12월에 주중 일수와 주말 일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 주중 일수와 주말 일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지금 2019년 12월까지는 동일해요. 뭐만 변경되는 거냐면 일자만 변경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일부터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쭉쭉쭉쭉 간 다음에 31일까지 가가지고 만약에 12월 1일이 평일이라면 평일 일수에 카운트 1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2019년 12월 2일이 주말이라고 판단되면 주말 일자의 카운트를 1 추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중 일수 카운트와 주말 일수 카운트를 저장할 변수가 필요해요. 2019년 12월의 주중 일수. 자, 주중 일수를 저장할 변수는요. weekday 언더바 cnt coun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일수. 주말 일수는 weekend 한 다음에 count 할게요. 이 변수를 만들고 초기 값으로 0을 저장하기. 그러면은 반복문 시작 전에 이 weekday 언더바 count랑 weekend 언더바 count는 당연히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합시다. 이제 반복문으로 2019년 12월에 1일부터 31일까지 쭉 체크를 해야 돼요. 자, 뭘 체크해야 되냐? 이게 주말이니 주중이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이 필요한데 2019년 12월의 일자를 모두 반복하기. 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for i in range 1, 32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i에 1부터 31이 차례대로 저장되겠죠. 자, 그러면 그 반복문 안에서요. datetime.date 한 다음에 우리 연도와 월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2019, 12, 한 다음에 자, 변하는 것은 일자인데 그 일자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냐면 i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weekday. 이게 주중이라면 주중 일수. 자, 주중 일수 변수는 weekday 언더바 count죠. 여기에 1 추가하고
주말이라면 어디에 추가해요? 주말일수 위켄드 언더바 CNT에 1 추가합니다. 자, 추가가 아니라 더하기로 변경을 할게요. 카운트를 1씩 증가시켜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요. 윅데이 언더바 CNT랑 위켄드 언더바 CNT에 각각 2019년 12월에 평일 일수와 주말 일수가 각각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이렇게 되면 우리 윅데이.cnt랑 위켄드 언더바 CNT에 각각 2019년에 평일 일수와 주말 일수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중의 시간대별 평균 인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주중 인구 리스트. 자, 주중 인구 리스트는 윅데이입니다. 윅데이의 모든 원소를 무엇으로 나눠요? 주중 일수로 나누어요. 주중 일수는 윅데이 언더바 CNT에 있고요. 또 주말 인구 리스트는 위켄드죠? 위켄드의 모든 원소를 주말 일수로 나눕니다. 주말 일수는 위켄드 언더바 CNT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평균 인구수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리스트 윅데이와 위켄드로 주중, 주말 시간대별 평균 인구 그리기 하면 됩니다. 좀 길지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시면 그래도 이해되실 겁니다. 저는 화면 위아래가 좀 작아서 이 알고리즘을 동시에 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듀얼 모니터나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 알고리즘을 동시에 보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이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리스트 만드는 거죠. 자, 리스트. 윅데이 만드는 건데 여기에다가 0을 몇 개 넣어야 된다? 24개 넣어야 돼요. 우리 이거 지난 영상에서 배웠죠? 리스트 내포로 반복문을 리스트 안에 쏙 넣어서 세 줄을 한 줄로 만들어 버리는 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0을 넣어라. 몇 번만큼? for I in range 24. 자, 24번만큼. 하나 더. 위켄드라는 주말 인구 리스트도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0 for I in range 24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2번은 이제 for row in data 땡땡으로 반복문 작성하는 거죠. for row in data 땡땡.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행정 동인 건만 골라내는 거. row이랑 뭐가 같다면? 동 언더바 코드가 같다면. 자, 타임에 row 1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보면은 총 인구수 P도 저장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러 개의 변수 한 줄로 저장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변수 이름 왼쪽에다가 쭉 써주면 되고요. 그 변수에 저장할 값을 오른쪽에다가 쭉 써주면 되죠? row 3 이렇게 될 겁니다. year와 month와 day 이것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밑에 라인에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year에다가 저장해라, month에다가 저장해라, 그 다음에 day에다가 저장해라. 이렇게 해서 3개의 변수를 동시에 저장해 볼게요. 자, 첫 번째, year에 저장될 거는요. row 0, 그러니까 기준일에 있는 거죠. 기준일에 있는 것 중에 처음부터 몇 글자예요? 4글자예요. 그래서 0, 1, 2, 3 이렇게 인덱스 3까지 딱 슬라이싱을 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처음부터 어디까지? 3까지이니까 여기에 적을 숫자는 4가 됩니다. 로 0 자체가 문자인데 이 문자도 인덱스로 슬라이싱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면은 처음부터 4개의 문자만 싹 골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자열을 슬라이싱한 결과는 데이터 타입이 문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숫자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자, 숫자로 어떻게 변경? 인트로 감쌉니다. 자, 그 다음 month는요. 똑같이 로우 0을 슬라이싱 하면 되겠죠. 자, 몇부터 몇까지? 4부터 6까지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데이터 타입이 문자일 테니까요. 뭘로 바꿔준다? 인트로 바꿔준다. 자, 마지막 데이도요. 로 0에서 인덱스 6부터 마지막까지 쭉 뽑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트로 감싸는 것까지 해줄 거고요. 자, 이 이어와 month와 day가 결국에는 datetime.date.weekday에 들어가게 될 거죠. 자, 그래서 datetime.date 한 다음에 자, year, month, day 요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weekday. 자, 요거는요, 어떤 숫자로서 요일을 출력하죠. 그러니까 이 결과로 나올 숫자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우리가 밑에서 조건문으로 이게 주중인지 주말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요, 어디다가 저장을 해주냐면 num, number라는 약자의 num 변수에 저장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0부터 6까지의 정수가 입력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주중과 주말을 판단을 해봅시다. if num이 뭐보다 작으면 5보다 작으면 자, 넘버가 5보다 작으면 주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중의 인구 리스트에 더해줘야 되겠죠. 자, 주중 인구 리스트는 윅데이였네요. 자, 윅데이의 어디 인덱스에 시간대가 곧 인덱스가 되니까 타임에다가 넣어주면 되고요. 플러스는 P, 총 생활 인구수를 더해줍니다. 자, 그 다음 넘버가 5보다 작지 않으면 주말이겠죠. 그럼 이때에는 위켄드 타임에 플러스는 P를 해주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프린트 윅데이 그리고 프린트 위켄드 한번 해봅시다.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실행. 네, 굉장히 숫자가 빽빽하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자, 윅데이가 평일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이 평일에 0시대 인구가 거의 뭐 79만 9천, 뭐 80만에 해당해요. 반면에 주말 인구는 35만 명이죠. 그래서 이게 거의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평균 인구가 아니라 총합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한 달 안에 주말보다는 평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주말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평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평일이 더 높게 나오는 거고요. 자, 평균 인구를 구하기 위해서 2019년 12월에 주중 일수와 주말 일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지금 알고리즘의 3번 하고 있어요. 알고리즘 저는 화면에 같이 띄워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같이 보면서 해주세요. 자, 3번은요. 2019년 12월에 주중 일수를 저장하는 변수랑 주말 일수를 저장하는 변수를 각각 0으로 만들어 주어야 된대요. 그래서 weekday 언더바 cnt, weekend 언더바 cnt. 자, 동시에 둘 다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일자가 1일부터 31일까지 반복이 돼야 되니까 for I in range 1부터 32 해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 0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0부터 시작하면 2019년 12월에 0일이 되는 거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1부터 시작하는 거 잘 알아주시고요. if 자 datetime.date에 2019, 12월, 그 다음에 일자는 어디에 있어요? i에 있어요. weekday.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쵸? 이 어떤 숫자가 뭐보다 작으면 5보다 작으면 평일입니다. 그러니까 평일 일수에 1을 더해줍니다. 1부터 31일까지 이 조건을 충족하면은 계속해서 윗데이에 그 개수만큼 1이 더해질 거예요. 자, 만약에 datetime.date.weekday가 5보다 작지 않다면, 그러니까 주말이라면 어디에다가 카운트를 더해요? weekend 언더바 cnt에다가 1을 더합니다.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2019년 12월의 주중 일수는 weekday 언더바 cnt, 주말 일수는 weekend 언더바 cnt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실행해보면 2019년 12월의 주중 일수는 22일이라고 하네요. 주말은 9일이라고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한번 세보시면요. 토요일이 4일이고, 그 다음에 일요일이 5일이라서, 주말이 9일이 맞고요. 나머지는 다 평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잘 동작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추가로 작성을 해봅시다. 윅데이랑 위켄드의 총 인구수를 이제 평균 인구로 변경하기 위해서 모든 리스트의 원소에 그 일수만큼 나누면 되죠. 첫 번째, 평일부터 한번 해볼게요. 윅데이. 자, 반복문으로 모든 윅데이의 원소를 변수에다가 저장할 거예요. 그 변수 이름은 리스트의 첫 번째 이니셜을 따서 W라고 하겠습니다. for W in weekday. 그러면은 평일 인구 리스트에 저장된 원소가 모두 다 W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 W를 나눠라. 뭘로 나눠라? 이걸로 나눠라. 이 주중일수로 나눠라. 그러면은 요거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붙여주면 됩니다. 위켄드도 동일합니다. for W in weekend 해주시고요. 그러면 주말 인구 리스트의 모든 원소가 W에 차례대로 저장이 될 것인데 이 W를 무엇으로 나눠요? 주말일수로 나눕니다. 주말일수. 그런 다음에 프린트 weekday, 프린트 위켄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네, 결과를 보니까요. 아까와 다르게 이 좀 유사해진 게 보이시나요? 평일과 주말의 인구 추이가 36,000과 38,000 비슷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35,000과 37,000. 그래서 이제 드디어 비교할 수 있는 평균치로 변환이 됐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그리는 건 우리 하위 목표 1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위로 쭉 올라가서 요거 있죠? 요거 컨트롤 C, 밑에 컨트롤 V 해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변경을 해야 될게요. 일단 타이틀을 바꿔야 돼요. 시간대별 평균 인구가 아니라 앞에 주중, 주말 시간대별 평균 인구로 하겠습니다. 자, 플랫도요. 우리 이제 파퓰레이션이 아니라 윅데이랑 위켄드의 두 개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윅데이로 변경을 하고요. 컬러는 인디고로 해보고 두 개의 그래프를 구분하기 위해서 범례를 추가를 해봅시다. 라벨, 주중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프 하나 더 그려야 되죠? 우리 주말 인구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엔터 치고 plt.plot range 24. 자, 그 다음 윅데이가 아니라 위켄드. 컬러는 오렌지, 레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컬러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라벨은 주말. 자, 우리 지금 첫 번째 하위 목표의 그래프와는 다르게 범례가 추가됐죠. 그래서 여기에 범례를 그래프에 표현하는 plt.legend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네, 결과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 개 그래프가 잘 그려졌습니다. 범례 잘 추가됐고요. 그래프 타이틀도 잘 변경이 됐네요. 결과 분석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저는 원래 압구정동은 주말이 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강남의 한 중심이고 좋은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당연히 붐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외로 주말보다 주중의 그래프가 일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압구정동에 주말에는 마음 놓고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압구정을 간다면 평일에 가는 것보다는 좀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다만 주말 인구가 조금 더 높은 데도 이렇게 보이죠. 이 새벽 시간대, 0시, 1시, 이때가 거의 모든 시간대 중에 주말 인구가 더 높은 건데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요거? 아무래도 주말에 좀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늦게 귀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들 압구정동 이외에 다른 행정동도 해보시면 재밌는 결과가 많이 나올 겁니다.